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어제 권익위 브리핑에 대해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K 뇌물의 신세계를 열었다. 이제 고위공직자 뇌물은 배우자에게 주면 된다. 야권도 분노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며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의 위상과 역할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전직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 이번 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두 번째는 명품백이 보관된 대통령실 창고에 대한 현장 조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비판의 핵심은 조사 대상이 김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여사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선 뚜렷한 입장을 못 들은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매섭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뇌물을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주면 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저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김민정 의원님. 네. 권익위의 발표 결정 내용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정도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종결 처리하는 발표를 할 것 같으면 이걸 뭐하러 6개월 동안이나 쥐고 있습니까? 최장 한 90일이면 결론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6개월이나 붙들고 있다가 6개월 만에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비행기 트랩 올라가니까 오후에 갑작스럽게 발표했잖아요. 예. 오전에 정례 브리핑 할 때 권익위원장 아무 얘기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허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익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원회 이게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그게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고요. 특히 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전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누구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사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하면서 끝냈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그 명품백을 주었다고 하는 그 최 목사조차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더더군다나 조사했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1분 30초 동안 짧게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이 나와서 그 결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못 하나 그 친절한 설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지 그래서 혐의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를테면은 이첩을 한다랄지 그런 얘기조차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노력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없고 예. 국민들은 동영상으로 명품백 받는 걸 다 봤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명품백이든 그 무엇이건 간에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외 순방 다녀오시라고 그 떠나는 날 오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식 그 민주당 우리 그 수석 대변인은 꽃길 열어준 것이냐 깔아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일종의 레드카펫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게 과연 꽃길이고 레드카펫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정권의 또 대통령 부부에게는 독이 되는 결과를 권익위가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데 그보다도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 조치의 문제와 또 더 나가서 그 조치를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은 공직자거든요. 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나 여부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만 모든 것을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현 위원님, 이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안 되는 거? 예, 당연히 안 되게 8조 사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구만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권익위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그 이유를 발표하지 않는 게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직무 관련성 이렇게 해서 없다라고 뭐를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일단 청탁의 내용이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죠. 대통령의 직무는 공무원 중에 가장 넓은 직무를 갖고 예.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태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접수한 선물이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실 스스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요. 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어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규율 대상은 공직자이지 배우자가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그 8조 사항에서 배우자가 또 그 수수를 못하게 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공직자로 하여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까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안 두지만 그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안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그 받은 돈에 따라서 형사벌 100만 원이 넘으면은 형사벌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공직자가 직접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처벌 규정이 들어가고 다만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관련돼서는 이 공직자와의 법 위반 여부를 당연히 따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뭐 얼토당토하지 않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그 다음에 김 여사 민간 그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그런 황당한 논리로 이제 그 조사 종결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때 바로 언급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그 공직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배우자인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이제 이른바 불고지죄 규정을 제가 언급하면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아, 그 조항을 만드는 걸 반대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형사법 체계와 관련해서 같이 사는 가족을 숨겨둔 뭐 범인은닉죄나 이런 거를 범했을 때도 형사처벌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거를 안 공직자인 사람이 신고 안 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게 전체적인 형사법 체계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돼서 법으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정됐으니까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권익위의 설명은 법률상 맞는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하고 다른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권익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가 어렵죠.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행동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희 의원님. 이게 아까 뭐 신고 의무 얘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알게 됐다라면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려줘야 되고요. 예.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건 뭐 국민권익이건 아니면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럼 대통령이니까 감사원이나 적어도 국민권익위는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는 대통령이 이거를 200을 받은 것은 2022년 9월인데 2023년에 이게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대통령은 올 연초에 KBS 녹화 대담에서 예. 이 얘기를 처음 하시면서 매정 박절 아쉬움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언제 이거를 알았는지에 대한 적어도 조사조차도 없는 이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은 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권익위가 이렇게까지 권익위의 권익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네. 그래서 전부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취지인데요.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든 선물이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신고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했고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저도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취지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나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게 되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네. 이럴 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 내용이 오늘 발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법이 잘못되었다든가 처신이 잘못되었다든가 뭐 그게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 그럼 왜 저 조사 안 했냐 하니까 뭐 대통령은 그 소추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대통령 보도가 있었죠. 예, 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안이 됐으니 결국은 이 사안은 그대로 종결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또는 권익위의 발표 내용은 저는 법적으로 하등 알겠습니다. 벗어날 일은 없지만 자, 국민 마지막으로- 감정이나 이런 쪽에는 자, 지금 상당히 시간이 문제가 너무 있는 부족해서 거죠. 제가 30초만 김영현 네. 의원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김재현 의원님은 이 뭐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실이 조치를 했으니까 지체 없이 신고하는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 아까 제가 반만 읽었는데요. 나머지를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접수한 선물로서 예.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야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그 백이? 그리고 이게 외국인 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까?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죠. 네 분 감사드립니다.